자, 오늘 103쪽 회전체를 한번 봅시다. 회전체, 회전이란 말 우리 알잖아요. 그죠? 돌린다는 소리잖아. 그지? 자, 회전체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면 생기는 입체 도형을 갖다가 회전체라고 얘기를 하고, 회전축은 쉽게 얘기하면 짝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짝대기를 잡고 내가 손으로 뱅그르르 돌리면 안에 모양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요 돌리는 짝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선, 회전하에 옆면을 만드는 선물을 가지고 모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뿔대, 원뿔대. 자, 원뿔의 밑면에 평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 도형.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은 되게 어려운데 별거 없습니다. 자, 원뿔. 이렇게 생겼겠죠? 우리가 원뿔 가장 많이 보는 형태 언제고? 생일 축하 모자. 꽃갈 모자 있지? 맞지? 밑에가 뚫리긴 했지만 그 밑에를 막으면 걔가 원뿔입니다. 얘를 갖다가 평면으로 슥 자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요렇게 잘리겠지. 이렇게 잘려가지고 요 부분은 다시 작은 원뿔 모양이 되잖아. 이 부분이 아닌 요 아래 부분, 요걸 가지고 원뿔대라고 얘기합니다. 앞전에 우리 각뿔대를 배웠잖아요. 그지? 각뿔대를 배웠죠. 맞지? 각뿔에서 뾰족한 부분 치고 밑에 남아있는 부분이 각뿔대잖아. 원뿔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하고는 서로 윗면하고 아랫면은 평행하다. 알겠지? 대신에 크기는 달라요. 크기 다릅니다. 기둥은 아래 위가 같다 그랬는데 각볼대는 구성 요소들 뭐 개수 이런 건 비슷한데 단 하나의 차이점 뭐고 밑면이 서로 합동이 아닙니다. 평행한 것까지는 맞지만 크기가 달라요. 자, 원뿔대. 그 다음에 구는 뭐 말할 거 없지, 그지? 구 뭐고? 공 모양이잖아, 공. 우리 흔하게 보는 공. 자, 그러면은 필수 1번 볼까? 회전체를 모두 고르시오. 자, 회전하면 전부 뭐가 됐든 둥구스름 할까, 아이가. 그지? 각진 게 나오지 않겠지?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은 회전체가 아니니까 얘들을 제외한 기역, 디귿, 미음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기역, 원기둥 형태. 제일 예로 들기 편한 거, 좀 작긴 하다만, 자, 요거, 분필 모양 보세요, 분필. 요 동그름하고 몸통도 동구스름하지, 그지? 자, 요렇게 생긴 거, 요걸 가지고 원기둥이라 얘기하는데, 원기둥은 어떤 모양이 회전을 하면 원기둥이 나올까? 직사각형 모양이 회전을 하게 되면, 자, 회전축을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요걸 꼭 뱅글을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 얘가 스륵 이렇게 돌아갈 거야. 여기가 스륵 돌아가겠지.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기둥. 원기둥은 뭐? 직사각형을 돌렸을 때 나온다. 알겠지? 그 다음에 원뿔은요. 지금 얘가 아까 지워버렸는데, 자, 원뿔은 뭐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얘가 뱅글 회전하면 어떻게 돼? 뱅글 이렇게 돌 거예요. 그 위에는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삼각형을 회전축에다 붙여가지고 돌리면 뭐가 나온다? 원뿔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뿔대는 뭘까? 원뿔대는 사다리꼴. 사다리꼴을 쓱 돌리면 여기가 위에가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가 아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슉 원뿔대가 되겠지, 그치? 되겠나? 자, 뒷부분은 점선으로 요래 요래 표시해주면 되겠다. 되겠죠? 자, 원뿔대까지. 그 다음에 구는 자, 회전축에 뭐 반원이 이렇게 붙었을 때 뱅글 돌리면 어떻게 구 모양이 되겠지. 공 모양. 됐죠? 그래서 반원, 사다리꼴, 그 다음에 삼각형 중에서도 회전축에다 붙여가 돌리려면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렇게 돌리면
자,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까지 이렇게 만들어진다. 됐죠? 자, 1-1번 볼까? 회전체를 모두 골라라. 삼각기둥 아니겠지? 원기둥 맞죠? 사각뿔 아니고 정육면체도 아니고 원뿔 맞고, 오각뿔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정12면체도 아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 맞죠? 그래서 니은, 미음, 이음 세 개가 되겠다. 그죠? 자, 1-2번 평면 도형 L을 회전해서 회전축으로 해서 생기는 회전체를 그리시오라고 했는데 1번 뭘까? 1번 뭐 나오겠노? 반구가 나오겠지, 그지? 반구 아니고 반구. 반구의 절반. 자, 얘가 요 모양이잖아, 그지? 얘를 요렇게 해가지고 스륵 돌리면 이렇게 반대편 대칭형으로 완성이 될 거고 얘가 평면 도형이 아니고 입체 도형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쓱 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있나? 그리고 요를 조금 치우면은 더 네, 그럴듯해 보이죠, 이제? 자, 요런 반구 바가지 엎어놓은 모양, 그지? 바가지 엎어놓은 모양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요래된 삼각형이네, 그지? 야를 뱅글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회전체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좌우 대칭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도니까 결국 얘가 거울형으로 모양이 형성될까? 아이가 대신에 회전을 했으니까 얘가 둥글다는 표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그 혹시 주판 알 아는지 모르겠다. 주판 본 적 있나요? 요즘 주판 다들 안 쓰지. 옛날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때 주판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주산하고. 모르지? 본 적 없지? 한 번도 본 적 없나? 그래. 요즘 뭐 계산기, 핸드폰 치면 되지. 누가 이 주판 알 튕기고 있겠노? 주판 알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암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샘, 야가 뭐예요? 자, 회전축은 여기 있는데 삼각형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야가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쌤 아까 얘기했지. 반대편에 똑같이 대칭형으로 그리라고. 그러고 나서 얘가 회전한 거니까 이렇게 돌립니다. 그다음 여기도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둘 다 점선으로 표현해야겠다. 이게 안쪽이 비어있는 형태거든요. 안쪽이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쓱 해가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선도 이제는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겉테두리로 쓱 감싸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안 보이는 선이죠, 실제로는. 똑똑똑똑똑똑똑똑 똑똑똑똑똑똑똑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좀 어렵다, 그지? 어렵다.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랑 비교,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 축구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나? 축구 훈련할 때 보면 그 잔디에 깔아놓고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요거 약간 좀 납작한 형태로 모를라나? 아, 어떻게 내가 이 모양을 보여줄 수가 없네. 환장하겠네. 자, 아무튼 여기 가운데가 아무튼 원기둥 모양이 얘가 비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안쪽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원기둥만큼.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약간 원뿔 모양이랑 비슷합니다. 대신에 여기가 뾰족하지 않겠지. 여기가 뭉뚱하겠지. 그지? 자, 완전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요. 스탠드, 전등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다. 전등 갓. 요렇게. 근데 전등갓은 아예 완전 비어있고 요렇게만 테두리가 있잖아. 얘는 요만큼이 안에가 비어있고 여기는 채워진 겁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채워져 있고 여기 가운데가 뻥 구멍이 뚫려 있을 거예요. 위로 이렇게 좁습니다. 이렇게 좁고 동그랗게 중간에 뽁 파여 있어. 이거는 입체 도형이 이렇게 구상이 안 되면 쉽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다? 3번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104쪽에 보면 회전체의 성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다 라고 했는데, 자, 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지? 이 상태에서 옆으로 자르면 무조건 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위에서 봤잖아. 그럼 뭐고? 결국은 이렇게 잘라낸 거랑 단면이 똑같을 겁니다.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자, 원기둥도 슥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쓱 세워보면 우리 분필을 탱강 잘랐다. 분필. 가래떡. 가래떡을 툭 자르면 여기 단면이 뭐고? 원이잖아요. 그치? 맞지? 그래서 회전체의 회전축의 수직인 면으로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은 항상 원 모양입니다.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회전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다. 자, 선대칭 도형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소리야. 거울형으로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해되겠나? 쌤 그래서 뭐고 겉에는 무조건 반대편에 모양 똑같이 그리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회전했다는 표시 동글 요것만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얘하고 똑같잖아. 왼쪽 오른쪽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기준으로 잘라내면 얘는 무슨 모양 나올까? 회전축 모양으로 쓱 잘라내면 완전 옆에서 보게 되면 원뿔은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되겠지, 그치? 맞지? 그럼 회전축을 포함한 면으로 잘랐다 삼각형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얘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알겠지? 왜? 회전축 요렇게 진행할 거 아니야? 됐죠? 되겠나? 얘는 그럼 자르면 뭘까?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한 면으로 잘랐을 때는 뭐랑 생각하면 되냐면 딱 정확하게 옆에서 봤을 때 그러면 윗면하고 아랫면이 안 보이고 옆모습만 보이는 알겠죠? 옆에서 봤을 때 안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되겠다. 자, 얘를 갖다가 그림자를 딱 쏘면 요 모양이 그대로 뒤에 붙잖아. 그지? 맞지? 자, 얘가 쌤이 지금 케이스에 들어있긴 한데 원 기둥이라고 생각합시다. 분필 자체예요. 얘가 빛을 여기서 정면에서 이렇게 딱 쏘면 여기에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겠니?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원 기둥이 옆에서 그림자를 쏘면 그지? 윗면하고 아랫면이 안 보이고 그냥 보고 옆에서 보이는 요 면적만 보이잖아. 앞에서 보이는 거. 그래서 뭐가 된다? 얘가 직사각형이 되죠. 그죠? 맞지? 그래서 자, 축을 포함한 방향으로 자를 때는 음, 그림자 쐈을 때 얘가 비치는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세요. 회전축을 포함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라고 해가지고 직사각형, 원기둥은 직사각형 돼 있고 그 다음에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돼 있지. 원뿔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다리 꼴이라고 돼 있다. 그지? 그 다음에 구는 원이겠지. 맞지? 구는 얘가 사실 뭐 어디로 봐도 축을 뭐 옆으로 놓든 뭐 앞에서 놓든 뒤에서 놓든 뭐 밑에서 놓든 위에서 놓든 어디를 넣어도 얘는 360도 대칭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습니다. 알겠죠? 뭐 수직으로 자르든 포함해서 자르든 어쨌든 원입니다.
자, 필수 2번을 한번 볼까요? 필수 2번 보면 다음 중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면 뭐 세로로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단면의 모양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거. 원기둥 자르면 뭐라 됐노? 그림자랑 똑같다 그랬지? 뭐고? 직사각형, 맞죠? 구는 원이고, 원뿔은요? 원뿔은. 원뿔은 그림자가 어떻게 되노? 왼쪽, 오른쪽 똑같이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 이등변 삼각형 나온다 그랬지? 근데 직각삼각형이라 했으니까 3번이 틀렸을 것 같다, 그지? 일단 반구는 반원이 되고, 원뿔 되는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네, 그지? 원뿔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한다. 되겠나? 자, 2-1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자, 얘는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수평으로 퉁 쳤더만 단면이 원 모양이 나왔고, 세로로 이렇게 퉁 잘랐더만 사각형 모양이 나왔습니다.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모르겠는데 직사각형이라고 합시다.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직사각형으로 볼게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무슨 도형을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가로로 잘랐을 때 원이고 세로로 잘랐을 때 직사각형이다. 뭐고? 그렇지, 원기둥이지, 그렇지? 됐나요? 이해되나요? 자, 우리 원기둥을 가로로 자르면 단면이 원이고 세로로 자르면 직사각형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우리 아까 봤던 표, 요 표를 보면서 한번 쓱 생각을 해봅시다. 자, 2-2번 보면 다음 회전체 중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거나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같은 거. 쌤이 아까 얘기했는데 벌써 뭐가 이렇다 그랬지? 구라는 녀석은 360도 뭐 어디 사방팔방으로 다 대칭형이기 때문에 가로로 자르든 세로로 자르든 뭐 어떻게 비스듬히 자르든 간에 무조건 단면이 뭐가 나온다고? 원 나온다 그랬잖아. 답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 4번에 9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자, 되겠지? 자, 쌤 일부러 되게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회전체를 이해를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래서 쌤이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가는 학생들은 이거 이렇게 쉬운 걸 왜 저렇게 천천히 설명하지? 이게 공간 감각이 좋은 학생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나마나 당연하잖아 이렇게 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려지는데 공간 감각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천천히 하는 거니까 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회전체의 전개도. 자, 회전체의 전개도. 자, 원기둥 같은 경우는 겨냥도와 전개도에서 겨냥도는 예, 우리 뭐 늘 그리듯이 그렇게 그리면 되는데 전개도는요. 전개도는 자, 위에 하고 밑에 밑면하고 아래에 있는 밑면하고 위에 있는 밑면하고 서로 합동이고 둘 다 원이겠지. 원기둥이니까. 그지? 그리고 옆면. 자, 우리 휴지, 심,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심 있지? 화장지 다 쓰고 나면 심이 남잖아. 얘를, 얘를 한쪽만 칼로 똑바로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펼치면 얘가 무슨 모양이 돼요? 무슨 모양 됩니까? 우여가. 휴지심 잘라가지고 펼치면 뭐 모양 되노? 직사각형 되죠. 자, 이거는 어떤 종이로 해도 뭐 크게 상관없잖아. 자, 이렇게 되잖아. 이걸 도로록 말았다 칩시다. 원기둥 모양 나오잖아, 그지? 자, 요를 위에 뚜껑 따고 밑에 뚜껑 따고 잘라가지고 쓱 펼치면
옆면이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전개도는 옆면은 사각형, 직사각형, 그 다음에 밑면 두 개는 원으로 되겠다. 그 다음에 자, 원뿔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서 꼭지점에서 쭉 선을 수직으로 쭉 이렇게 자르려내면 한쪽만. 그래서 펼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부채꼴이 돼요. 부채꼴이 되고 그 다음에 원 기둥이니까 원래 바닥이 있었을까 이거 이제 바닥은 뭐고 원 모양이잖아. 얘만 하나 쓱 펼쳐주면 됩니다. 자, 여기 원뿔이 그려져 있는데 자, 요 바닥면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다 칼질을 쓱 해가 싹 펼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됩니다. 요로 속 말면 꽃갈 모양이 될까, 이거. 그지? 맞지? 그래서 요게 원뿔의 전개도예요. 그 다음에 원뿔 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작은 원 뚜껑하고 밑에 큰 원 뚜껑 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 옆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도 자르면 원뿔을 잘라낸 거니까 쉽게 여기서 요렇게가 잘린 겁니다. 알겠죠? 이게 쫙 이렇게 아니다. 요렇게입니다. 왜? 여기 원형으로 있죠. 펼치면 얘도 쓱 원의 테두리 모양 될까, 얘가.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여기가 쏙 사라져요. 그리고 요 테두리를 이렇게 말았을 때 나오는 원의 크기 똑같은 원 하나 이렇게 붙여줘요. 요게 이제 원뿔대의 전개도예요. 되겠나? 되겠습니까? 요거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입체도형은 쉬운 사람한테는 너무 쉬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하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보자. 자, 이해 혹시 쌤, 나 지금까지 한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하는 사람 있나? 다 되겠나? 할 수 있겠나? 자, 그러면은 이따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 3번 한번 볼까요? 원뿔 대와 전개도이다. A, B, C를 각각 구하시오. 자, 지금 얘를 전개도니까 잘 한번 보시면 A는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잖아.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6이죠. 맞지? 그지? 쌤 여기다 그림을 책에 있지만 한 번만 그려볼게요. 여기가 6이라고 돼 있잖아, 반지름이.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모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11. 그 다음에 여기 9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얼마 되겠니? 여기 6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요거니까 요거 얼마예요? 11이지? 그지? 그래서 B는 11. C는 그럼 뭔데요? C는 요 바닥에 있는 원의 둘레랑 같을 거 아닙니까? 얘가 이 원의 둘레랑 다를 수가 없잖아요. 얘를 속 말며 원이 싹 감싸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원래 감싸져 있던 걸 펼쳤으면 다시 감싸면 딱 맞게 이렇게 감싸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전개도. 그래서 뭐다? 얘의 둘레랑 같다. 뭐가? 얘가. 그럼 뭐고? 나는 얘의 반지름을 아니. 원의 둘레는 뭐고? 원둘레 공식 뭡니까? 원둘레 공식. 빨리. 뭐고? 희원아. 원둘레 공식 뭐예요? 모르나? 우리 용학에서 했잖아. 지름 곱하기 3.14 아이가? 용학 때안 했나? 용학 때원 배우지 않아? 안 배워? 배웠지? 지름 곱하기 3.14 맞지? 근데 중학교 올라오면 뭐고? 3.14만 뭐로 바뀐다고? 파이로 바뀐다고. 그럼 지름 얼만데? 반지름 9니까 18 파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18 파이가 되겠다. C가.
그래서 A는 6, B는 11, C는 18파이. 괜찮나?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3.14 원주율 3.14 쓰던 걸 이제 중학교 때는 뭐 쓴다고? 파이 쓴다고. 똑같습니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나.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나. 대신에 중학교 때는 이 전부 다 이제 뭐고 기호로 쓰잖아. 원의 반지름 기호를 뭘로 쓰는데? R로 사용하잖아. 그죠? R 곱하기 파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노? 우리 저기 뭐야 문자와 식 배웠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배웠노? 지수법칙 배웠잖아. 거듭제곱 배웠잖아. R 곱하기 R이니까 뭐고? R이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R제곱. 그래서 뭐다? 파이의 R제곱이 이렇게 곱해지고 요거 파이 R제곱 뭔데? 원의 넓이 공식. 그 다음에 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 요게 뭐고? R 곱하기 2 곱하기 3.14 3.14를 파이로 쓰니까 3.14 쓰면 8 파이 그럼 뭐고? 2 파이 R 요게 뭐라고? 원의 둘레 공식이다. 맞지? 어렵나? 안 어렵지? 그지?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그냥 문자만 써서 슉 바꿔준 거야.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3-1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원뿔의 전개도에서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얘도요. 원뿔이 이렇게 석 있습니다. 요렇게 있는 놈이 자, 반지름이 밑에가 얼마예요? 5잖아.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12네요. 야를 그러면 뭐다? 전개도를 한번 쓱 그려보면 뭐라고 했노? 옆면은 뭐가 나온다고? 부채꼴 나온다 그랬지?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원 이렇게 붙는다 이 말이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전개도에서 옆면인 자 부채꼴 얘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호의 길이 어딘데? 여기잖아. 여기. 얘랑 맞물리는 부분이 어디라고? 이 원이라고. 그러면은 원둘레랑 요 노란색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지? 맞지? 딱 일치한 걸 내가 잘라서 펼쳤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쇠 돌아가지고 오는 거. 얘를 내가 잘라가지고 쑥 펼쳤으니까. 맞지? 그지? 그래서 얘는 뭐랑 같다? 이 원의 둘레랑 같다.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반지름이 5잖아. 맞지? 반지름 5면 아까 뭐랬지? 원둘레는 공식이 뭐고? 오야가 지름 곱하기 3.4 그건 초등이고 어? 지름 곱하기 파이 2파이 R 2파이 R 이거라 그랬잖아 2파이 R 반지름의 2배가 지름이니까 2파이 R 요게 2R 2 곱하기 R 얘가 지름이고 파이가 원주율이니까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한 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이걸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됐죠? 2파이 R입니다. 그러면 R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5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고? 10파이가 되겠죠? 10파이. 그래서 호의 길이는 10파이이더라. 됐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이제 대략 3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뒤에 입체 도형 건널비 부피 들어가기 전에 자 개념 익히기 하고 단원 다지기 하고 쌤이랑 다 풀지는 않을 거고 몇몇 문제들을 골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너무 쉽지? 1번은 뭐 안 해도 되겠죠? 2번 한번 볼까? 주어진 도형을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 도형은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걸 찾아봐라. 1번 맞을까 안 맞을까? 맞겠죠? 2번은요. 자, 축에서 도형이 살짝 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돌리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원기둥 형태로 비어 있겠지, 그지? 맞지? 비어 있을 겁니다. 근데 2번은 꽉 채워져 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2번은 주판 알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다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4번 맞지? 4번 맞죠? 그 다음에 5번. 자, 원이 하나가 뱅그르르 돌아가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 축에 떨어져가지고 뱅그르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슨 모양이 나올까요? 니들 좋아하는 거. 도넛 모양이잖아, 그지? 맞지? 도넛 모양이 나옵니다. 아니면 튜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튜브 모양. 지금 저기가 입체 도형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저렇게 해놓으니까 뭐 약간 좀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게 보여. 쌤도 이거 보니까 모양 예쁘지 않거든? 이거보다 그냥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 그치? 도넛, 튜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되겠나? 다들 되겠지? 자, 3번 볼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릴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얘는 뭐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게 되면 그냥 대칭형으로 쓱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얘 높이가 얼마가 되니? 4가 되고요. 자, 위에 여기가 얼마고? 3에서 2배니까 6 되겠지. 밑에는 5인데 2배하면 10 될 거 아닙니까? 사다리 꼴입니다. 그죠? 등변 사다리 꼴이 돼요. 되겠나? 등변 사다리 꼴. 어쨌든 간에 사다리 꼴이니까. 사다리 꼴 공식 뭐지? 다현아, 사다리 꼴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나? 뭐고? 음. 자, 뭐를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사다리 꼴은 입체 도형이 아니고 뭐고? 평면 도형이지 윗변입니다. 면이 아니고 윗변, 아랫변 더하기 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윗변 6 더하기 아랫변 10 여기에다가 높이 4를 하고 2분의 1 그러면 4하고 2분의 약분하면 얘가 2가 될 거 아닙니까? 16의 2배니까 얼마고? 32 맞나? 답은 32 제곱 센티미터 됐나요? 그럼 4번 볼까?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원 기둥의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자, 지금 여기서 이 전개도가 석 나오는데 여기 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24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4파이가 의미하는 거는 뭘까? 뭘까요? 예림아, 저 24파이는 뭐랑 같은데요? 예? 그렇지, 원 둘레지. 아는데 이게 말이 좀 헛나온 거지, 그지? 자, 원의 둘레. 왜? 야하고, 뱅그르르 돌려서 딱, 아구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야가 의미하는 건 이 원의 둘레입니다. 24파이가. 자, 원의 둘레는 공식이 뭔데? 여기 아까 물어봤잖아. 뭐고? 금방 물어봐. 뭐? EX? 뭐라고? 원둘레 공식. 뭐? X가 어딨노? 이씨. 2파이 R. 2파이 R. 자, 야가 그러면은 2파이 R 놓으면 R이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24가 되려면 12가 돼야 되겠지. 반지름이 12, 이 원이, 뭐, 얘 똑같으니까 반지름이 12인 원입니다.
맞죠? 근데 얘 반진계를 구하시고 끝이네. 뭐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곱해서 파이를 붙여주면 되겠지. 12의 제곱 얼마고? 144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밑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 얘 제곱해가지고 144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일까요? 반지름 구할 수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제곱하고 파이만 붙이면 되니까. 그지? 자, 문제는 만들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요걸 보고 뭐다? 아, 이 원의 둘레라는 사실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반지름까지 구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괜찮나? 할 수 있겠나? 다 해도 되겠나? T1에도? 자, 그 다음에 5번은 한번 볼까요?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잘못됐나? 1번, 구를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다. 맞죠? 구는 어디로 자라도 무조건 원입니다. 자, 원 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회전축의 수직이다. 회전축 따라 자르면 사각형인데 회전축의 수직이면 자르면 쌤 아까 뭐랬노? 가래떡 자르면 동그라미라 했잖아요. 그지? 맞지? 분필도 댕강 잘라고 보면은 동그라미죠. 원이다. 맞습니다. 원뿔 대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맞나요? 원뿔 대는 어떻게 되니? 위로 올라가면서 폭이 다르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위에서 자르면은 작은 원이 나오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밑에서 자르게 되면 원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지, 그지? 맞지? 그래서 틀린 거 3번 틀렸네요. 되겠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단원 다지기에서는 개념 익히기 다 풀어버렸네. 자, 단원 다지기에서는 여기 지금 문제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데 요 동그라미가 개수가 큰 게 어려운 건가요? 그지?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별표 문제부터 한번 쓱 가보도록 합시다. 뒤에 또 별표 문제 몇 개 없네? 뒤쪽에는? 그럼 일단 앞에 보자. 자, 2번 볼게요. 사각 기둥의 모서리의 개수. 사각 기둥. 사각 기둥. 지우야. 사각 기둥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뭐고? 사각 기둥이. 육면체.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되노? 기둥이니까. 곱하기 3 하면 되지, 그지? 맞지? 몇 개? A는? A는 뭐? 12. 다음 오각뿔의 꼭 지점 개수. 자, 뿔은 뭐라 했노? 플러스 1이잖아. 오각뿔이니까 5개. 바닥에 오각형이니까 5개 꼭지점이 있을 거고 얘를 한 점으로 쭉 모아서 한 개 당겨놨으니까 여기 꼭지점 하나 있을 거고 그지? 5 플러스 1이니까 뭐고? 6개지 그지? 맞지? 그래서 B는 6. 그 다음에 육각뿔대의 면의 개수. 육각뿔대는 육각기둥하고 개수들은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육각기둥이면 면이 몇 개일까? 플러스 2죠? 옆에 면은 육각형이니까 그 각 선분에 따라서 뭐고 면이 하나씩 6면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 막아야 되고 밑에 뚜껑 막아야 되고 2개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몇 개고? 8개지. 그래서 C는 8입니다. 자, A는 12. A 더하기 B 빼기 C. A는 12 더하기 B 아까 몇 개였노? B 6개지? 에서 C 몇 개? 8개를 빼라. 18에서 8 뺐으니까 10개. 답이 10이겠네. 2번은. 괜찮나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 5번. 다음 중 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육각 기둥은 팔면체이다. 맞나요? 육각 기둥 팔면체 맞나요? 옆면 6개에 위아래 밑면 한 개, 한 개, 2개 하면은 6 더하기 2에서 8 맞죠? 면의 개수 8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팔각뿔의 모서리의 개수는 9개이다. 맞나? 팔각뿔의 꼭지점 개수는 9개가 맞는데 모서리는 얘가 어떻게 돼요? 뿔이니까 밑바닥을 만드는 도형 팔각형이니까 선분이 몇 개 있노? 8개가 이미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뿔이 되기 위해서 그 각 꼭지점에서 꼭대기에 있는 점까지 선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 생기잖아. 그럼 결국 뭐고? 곱하기 2잖아. 2배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팔각뿔의 모서리 개수는 16개가 돼야 되는데 9개였습니다. 틀렸다. 그지? 니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면의 개수가 가장 적은 다면체는 사면체이다. 맞나요? 입체도형 우리 아까 만들었던 것 중에서 사면체 맞지? 각뿔의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는 같다. 이거 맞나요? 맞죠? 각뿔의 꼭지점은 어떻게 되노? 플러스 1이잖아. 면도 바닥면 하나만 추가되니까 플러스 1 맞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각뿔대의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은 아니죠. 크기가 다릅니다. 각뿔대는 기둥이 합동이라고 했죠. 그지? 각뿔대는 평행하고 합동은 아니고 크기가 달라요. 됐죠? 그 다음에 점 3개짜리가 6번이니까 6번 봅시다. 6번이 뭐 진짜 어려운 거 한번 보자. 야는 몇 면체고 정다면체가 아닌 이유를 말하라. 정다면체가 아닌 이유? 왜 정다면체가 아니지? 자, 정다면체가 아닌 이유가 잘 봅시다. 자, 지금 앞에서 보는 모양하고 옆에서 보는 모양에서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몇 개로 보이니? 자, 앞에 정면에 보이는 점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정면에 보이는 꼭지점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점에 모이는 면이 몇 개니? 요거 쌤이 손으로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 책만 봅시다. 몇 개니? 딱 정면에 바로 보이는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이 우여가 몇 개고? 응? 4개. 그지? 4개지. 근데 위아래에서 모이는 면은 몇 개예요? 위아래에서 모이는. 제일 꼭대기에서 모이는 면이 뭐고? 뒤쪽에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면이 뒤에 몇 개가 있노? 3개가 있잖아. 뒤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앞에 2개 더 있잖아. 그러면 위에서는 5개의 면이 모이잖아요. 그죠? 정다면체면 모든 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고? 정다면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각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같지 않다. 이게 정다면체가 아닌 이유입니다. 정다면체가 되려면 자 다각형이 모두 정다각형이면서 뭐고 한 면에서 만나는 개수도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도 다 같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다르다. 그래서 정다면체가 아니다. 넘어가 볼까? 자, 108쪽 가봅시다. 108쪽에 보면 8번 문제 또 별표 돼 있네. 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 뭐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면체를 구하시오.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이건 정다면체일 거잖아요. 그죠? 맞지? 모든 면이 합동이 네. 뭐, 예,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알 수 없다. 후보가 많다. 맞지? 삼각형인 게 뭐 있었지? 사면체 있었고, 또 뭐 있노? 오늘 만들었잖아. 또 뭐 있노? 팔면체. 그 다음에 20면체까지. 그지? 이 중에서 모서리가 30개 되는 거. 누군가요, 이거? 모서리 30개 되는 거.
부여가 뭐고 누굴까? 예? 12면체는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12면체는 오각형. 삼각형이라 했는데 이제 12면체 칸 모양 어? 니는 봐봐. 이게 우리가 항상 절대 답으로 낼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 근데 얘는 애초에 전제 조건이 아니잖아. 애초에 탈락이잖아. 삼각형이기 때문에 정 12면체는 탈락하고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탈락했는 걸 왜 다시 끄집어내는데? 어? 버렸던 걸 꺼내면 안 되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 찾아야지. 자, 뭐지? 정 20면체지. 그지? 정 20면체. 그래서 8번의 답은 정 20면체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네, 한번 풀어보시고요. 10번은 좀 헷갈릴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이거 우리가 이거 만들어 보자 했는 이유가 사실 이 문제가 아까 앞에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야하고 야하고 이렇게 오물이면 뭐하고 뭐가 만날지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이게 한, 둘, 서이, 너희, 다, 여, 일곱, 8면체네요. 그죠? 8면체 오늘 만들었는 거에다가 이름 한번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쓱 갈라보세요. 그러면 얘랑 얘랑 누가 만나는지가 보일 겁니다. 풀로 붙여가지고 벌리면 찢어질 것 같긴 한데 암튼 다시 한번 정팔면체 저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름 다 적어가지고 한번 쓱쓱쓱 붙여봐봐. 그러면 아 얘랑 얘가 만나겠구나 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뭐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서술형 문제들을 조금 힘들어하니 자 서술형 문제로 한번 가보십시다. 110쪽 한번 봐봐요. 110쪽. 이게 110쪽에는 예제 문제의 풀이가 다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유제 문제는 그거 거의 한 90% 이상 동일하게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이긴 하지만 패스하도록 할게요. 니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옆에 거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약간 뭐 숫자의 변경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는 방식은 상당히 유사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뭘 할까? 자, 3번하고 111쪽에 3번, 4번 한번 볼게요. 111쪽에 3번, 4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회전축 한 바퀴 회전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 이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그리고 그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얘를 지금 회전하면은 뭐고? 아까는 쌤이 두루마리 휴지 다 쓴 거 휴지 10 얘기했지만 얘는 무슨 모양 나오겠노? 딱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 나오겠지, 그지? 맞지? 살짝 띄워져 있는 직사각형을 한 바퀴 뱅글 돌리면 이렇게 휴지식 모양이 나올 거단 말이야. 그지? 얘를 그러면 회전축이 어떻게 수직인 면으로 잘랐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겠노? 앞에서 쓱 보면 앞에서 쓱 보면 어떻게 되노? 아까 얘기했던 요런 모양. 도넛이나 튜브를 그냥 정면 위에서 딱 내려봤을 때의 모양. 그지? 입체는 아니고 평면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큰 원 넓이에서 요 큰 원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각각의 반지름들을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보니까 비어있는 부분에 반지름이 2라 그랬네. 그럼 요 안에가 여기가 반지름이 2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채워져 있는 부분이 3이니 요만큼이 3입니다. 그러면은 큰 원의 반지름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는 얼마고? 큰 원의 반지름은 5죠. 맞지? 크기 때문에 대문자 R로 표현했다.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은 2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됐으니 큰 원의 넓이 공식 뭐였지? 파이 r 제곱은 r이 5니까 25파이네요. 그 다음 작은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은 4파이네요. 그러면 25파이에서 4파이를 빼면 되니까 21파이가 되겠다. 괜찮나? 이거가 되겠나?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어? 안 되겠어요? 어? 자, 다시 얘를 옆으로 슥 쳤단 말이야. 그래서 쓱 잘린 면을 봤더만 요런 모양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지? 자, 아니면 이 두루마리 휴지를 우리가 위에서 정면 위에서 쭉 보면 요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가운데 뻥 비어 있고 얘는 지금 여기 뭐고 사용하지 않은 휴지의 면이 보일 거 아이가. 그지? 자, 그래서 큰 원 단면적이니까 입체도 영향 평면도 영향. 그지? 그럼 원넓이 구하는 게 뭔데? 원넓이 파이 r 제곱이라 그랬잖아. 자, 이쪽 부분이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2고 이 부분이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이 큰 원, 얘 생각하지 말고 큰 원을 보면 반지름이 5잖아요. 그죠? 그래서 5 파이 r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 25파이잖아. 이만큼의 면적이 25파인데 그 안에서 요만큼을 빼낼 거단 말이야. 작은 원. 근데 작은 원의 반지름이 2니까 파이 r 제곱하면 4파이잖아. 여기서 얘 빼면 되잖아. 그래서 21파이라고. 괜찮아? 되겠지? 다행히 이해했니?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4번 문제 하고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리고 쌤이랑 같이 풀지 않은 남은 문제들은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 모양의 종이컵의 전개도에서 옆면을 만드는 데 사용된 종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옆면의 모양. 자, 지금 종이컵이 보통 우리가 원뿔대 같은 경우는 원뿔을 머리를 쳐낸 거기 때문에 위쪽이 이렇게 좁은 형태인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위가 좀 넓은 그릇. 요즘 이거 많이 편의점에 많이 나오잖아. 뭐고? 종이 용기. 니들 그거 해가지고 안 해봤나? 끓인 라면 안 먹어봤나? 용기 팔잖아. 종이 용기. 그지? 종이 용기 갈 것도 없다고 그냥 컵라면 일반적인 컵라면 뚜껑 열어버리면 이 모양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 모양의 옆면 자 위가 이렇게 돼 있고 쇽 그런 모양 속 자 얘를 땄습니다. 얘를 따서 펼치니까 어째 위가 넓으니까 이렇게 뾱뾱 하고 여기 작은 원, 큰 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나는 원하는 게 뭔데요? 옆면에 둘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자, 얘랑 얘는 길이가 같을 거 아니니, 그지? 맞지? 그릇에 모선 요쪽 열마고 얘가 7이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7일 거고요. 자, 위에 원의 반지름이 이만큼이 6입니다. 밑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4죠. 자, 우여가 쌤이 노란색으로 그은 자, 두 개의 선은 뭐랑 같지? 그렇지. 얘가 마주하고 있는 원의 둘레. 자, 얘는 위에 있는 큰 원의 둘레랑 같고요. 얘는 밑에 있는 작은 원의 둘레랑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얘 반지름을 내가 알고 있잖아. 얘가 얼마고? 4네. 4네요. 그죠? 그럼 반지름 알면은 원의 둘레 공식 아까 뭐였지? 내 지금 세 번째 물어본다. 우여가. 뭐고? 지웠구나. 뭐고? 뭐고? 원둘레. 난 니한테만 지금 세 번 물어보는데 그러겠나 지금 뭐고? 빨리 아니면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얘기해봐. 그것도 안 된다고? 원둘레 지름 곱하기 3.14 그러면 이제 이걸 중등으로 바꿔보자. 지름은 어떻게 표현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거 반지름이잖아. 지름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지름. 반지름 가지고 지름 어떻게 구할 거냐고. 어려워, 이게? 반지름 가지고 지름 어떻게 찾을 거냐. 야, 씨, 지름을 반지를 자른 게 반지름 아니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반지름이 2개 있으면 지름 아니냐. 맞잖아. 반지름의 2배잖아. 반지름 우리가 R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곱하기 2 하면 이게 지름이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뭐고 원주율 파이만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를 좀 예쁘게 우리가 읽기 편하게 2파이 R이라고 하는 거지. 순서 상관없어요. 곱하기 순서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6인 건 똑같잖아. 순서 상관없습니다. 난 이거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구나.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기호 이거는 내가 입에 붙여야 되는 부분이야. 우리가 지금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의 차이점은 옛날에는 말이나 그다음에 뭐 네모 같은 걸로 표현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뭐 기호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매치가 좀 잘 안 돼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야. 쌤 얘기했잖아. 문자식 할 때 우리 X로 표현한 게 초등학교 전부 다 뭐고 네모였었어. 그걸 그냥 X로 바꾼 것 뿐이단 말이야. 네모 돼 있는 문제는 푸는데 X로 써놓으니까 못 푼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니들이 빨리 이거를 과거에 했던 거하고 지금 현재 배우는 거하고 이거 매치를 시켜가지고 빨리 바꿔야 돼요. 용어라든지 문자들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언제까지 수능처럼 그렇게 할래?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형아 티 내야지. 애기처럼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뭐다? 여기다가 반지름에 2를 곱하고 원주율을 곱해주면 되니까 2파이 R이다. 그럼 얼마? 6이니까 12파이겠지. 여기가 12파입니다. 밑에 거는요. 반지름이 4니까 그럼 얼마고? 8파이지. 자, 여기 노란 거는 8파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쪽에 7, 요쪽에 7 해서 얼마? 14잖아. 그러면 8파이랑 12파이랑 그 다음에 14까지 더하면 얼마? 요거 2개 더하면 20파이잖아. 거기에다가 뭐? 14만 더해주면 되겠다. 여기 답이다. 괜찮나? 그래서 4번 답은 뭐다? 20파이 더하기 14가 되겠습니다. 111쪽 4번.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뭐다? 회전체를 했습니다. 회전체. 그래서 오늘 진도는 103쪽부터 개념 자체는 얼마 안 나갔어요. 103쪽에서 105쪽. 자, 그래서 이거 개념 103에서 105쪽까지 나갔고 숙제는 그러면 개념 103에서 몇 쪽이고 아까 방금 111쪽이었지? 111쪽까지 쌤이랑 풀지 않고 남은 문제들 다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뭐고 유형편을 봅시다. 유형편은 회전체가 몇 쪽이냐? 79쪽이네요. 자, 유형편 79에서 회전체가 끝이 85쪽이죠? 맞지? 자, 85쪽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